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안내문이 있는데요. 그 안내문이 몇백 페이지예요. 근데 우리는 회사에서 몇백 페이지짜리 자료를 받지 않잖아요. 물론 저는 제 거래처들한테 드렸는데 보통 한두 장짜리 받으실 거예요. 한두 장짜리 받으셔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이랬을 때 이제 많은 부분들이 많은 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몇백 페이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세무사 일을 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것들, 그런 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저희가 그 직원분들 일일이 수백 수천 명을 다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한번 보실게요. 부모님의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근데 특히나 그 중에서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전부 따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를 못해요. 다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의료비를 지출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모님의 의료비는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셔가지고 제가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과 신용카드인데요. 우선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져야 되는데, 소득 요건은 충족을 했고,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신데 나이는 젊으셔가지고 공제를 못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부금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그 소득공제는 나이가 젊으셔도 그래도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을 내가 받지 못해요. 다만 소득이 없으시고 나이가 젊으셔가지고 내가 공제받지 못했다라고 했어도 기부금과 신용카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경, 콘택트 렌즈, 이제 병원 처방 의료기기, 아니면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도 의료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사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잘 뜨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처에서 영수증을 제출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의료비랑 똑같으니까 소득과 나이 요건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의 해외 유학비인데요. 자녀가 해외에서 이제 대학을 다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등록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증명서와 교육비 영수증을 첨부하셔가지고 회사에 제출하시면요, 공제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본인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다라고 했을 땐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 전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이거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들 놓치시는 게 뭐냐면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1, 2월 달, 그러니까 1, 2월 달은 취약 전이잖아요. 이때 지출한 취약 전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가 되는데, 단지 그냥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예전에 학원비는 안 될 거야 라고 그걸 놓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다들 놓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영수증을 첨부하셔가지고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 및 새어머니거든요. 만약에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인후보증서라는 거를 발급받으셔가지고 제출하시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이혼을 하셔가지고 새어머니 아니면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새어머니를 이렇게 받아들이시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새어머니는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뜨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버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가지고요, 그 부분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그 새어머니도 나의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물론 나이와 소득 요건 둘 다 충족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친권을 포기한 자녀예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와이프랑 이혼을 했어요. 근데 친권은 와이프가 가져갔다고 칠게요. 그랬을 땐 이 자녀는 와이프의 자녀잖아요.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이 자녀를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혼한 배우자를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인데요. 외국인 배우자는 이제 외국인 등록번호를 넣어서 공제받으면 되는데,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인,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인이랑 결혼을 했다 칠게요. 근데 그 미국인을 제가 공제받고 있는데 그 미국인의 부모님은 미국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소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 요건도 충족했고.
그랬을 때는 그분들도 외국에 살고 계시는 그 내 배우자의 부모님들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생계를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외국인 그 여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권 번호를 우리나라 세무서에 등록을 하시면요. 그러면은 내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8번째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이에요. 제가 이제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동생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데, 다만 내가 동생이랑 뭐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동생이 지출한 대학 등록금 있잖아요. 그 부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9번째는 암, 중풍 이런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장애인이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이런 분들도 장애인 가능하거든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법상 장애인은요, 보건복지부상 그 장애인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추가 공제가 되고, 또 나이 요건도 안 따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하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려 봤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잘 받고 계실 텐데요. 이것 말고 뭐 IRP라든지 아니면 연금세액공제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 노후 준비하시면서 또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